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주식이 시작됐습니다. 8월 첫 번째 주식이 시작됐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세금을 이제 5천만 원 이상 벌면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시대가 열리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수익금의 22%가 세금입니다. 22%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을 하시는데, 공제가 250만 원밖에 안 돼요. 25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수익이 나면 22%의 세금을, 막대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미국 주식이 10년 동안 계속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미국 주식의 전망은 지금 만 포인트가 넘었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래서 이제 2만 스닥, 2만 스닥을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2만 스닥이 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도 이제는 2237포인트인데, 좀만 있으면 눈 깜짝할 새 이게 3000포인트 가고, 또 눈 깜짝할 새 4000포인트 가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갈 수가 있냐, 안 간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내년에 초에 뭐 백신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이제 그게 다 코로나가 다 사라져 버린다 그러면 그동안 안 올랐던 주식들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뭐 그렇게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저번에 6만원 찍어서 지금 다시 오늘은 57,40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삼성전자랑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카카오, 엔소프트, 네이버 이런 주식들이 올라가면서 뭐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위기가 해결되면 나머지 주식들이 이제 다 같이 이제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충분히 5천 포인트 가는 거죠. 지금 현재로는 부동산을 계속 규제를 하기 때문에 돈이 글로 가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이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또 말씀드렸지만, 두 발을 담그면 안 되지만 한 발 담그고 있다가 기회가 싶었다면 두 발 담그는데, 이 두 발 담그는 시점이 올해부터라는 거죠. 올해부터. 예. 그 전에는 저도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주식시장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뭐랄까 이제 박스피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아니라 박스피, 계속 박스피에 머물고 주가가 이제 계속 하향하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한 발 담그고 있지만 두 발까지 담그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발생이 되면서 이제 주식이 폭락할 때, 그때 이제 관심을 두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운이 좋아서 3월 달부터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났습니다. 수익이 났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세금에 대한 거, 제가 좀 미국 주식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미국 주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세금에 대한 문제 때문에 분산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분산한다는 게 뭐냐면, 저 계좌가 저도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는 자녀 명의로, 와이프 명의로도 주식을 나눠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한 사람 앞에 공제를 250만 원 받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녀까지 있기 때문에 총 4계좌가 된다면 250만 원씩, 물론 1000만 원이 세이브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지 않습니까? 수익이 난다 그러면 자체가. 그래서 어차피 이제 분산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국내 주식도 이제 5천만 원으로 올렸지만 5천만 원 이상 벌면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그런다면, 마찬가지로 분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산해서 1인당 5천만 원이면 4개로 나눠가지고 2억 나눈다 그러면 세금 낼 일이 없겠죠. 예, 그쵸. 이렇게 분산한다면. 그리고 합법적으로 자녀들한테는 2천만 원까지 이제 증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크면 큰 돈이고 적으면 적은 돈이에요.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근데 이제 여러분도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게 뭐냐면, 뭘 바꾸셔야 되냐면, 주식을 되게 위험하다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안 하다가
끝까지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시겠죠. 뭐 안 하시는 게 뭐 나쁘지 않죠. 근데 이제 관점은 어떻게 되냐면, 주식을 매수할 때 어떤 주식을 매수해야 되냐면, 첫 번째 조건이 안 망하는 주식입니다. 안 망하는 주식.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자식한테 사주는 건데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녀가 계속 갖고 있어도 회사가 없어지지 않는 회사를 사야 되겠죠.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회사를 매수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회사가 이제 가능성이 이제 크겠죠. 제가 보면 저도 그 개인들이, 저도 주식시장에 참여한 지 오래됐지만 돈을 벌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잡주를 사서 그래요. 잡주. 만약에 이제 저기 뭐죠, 네이버를 샀다든가 NC소프트를 샀다든가 뭐 카카오를 샀다든가, 하여튼 뭐 이름 알만한 주식을 사면 괜찮은데 쓸데없는 주식을 사가지고 돈을 못 벌었다라는 거죠. 예. 더 큰 수익을 낼까 해가지고 개 잡주를 사는 거죠. 개 잡주를 사가지고 고통을 받는 거죠. 뭐 그 장기 투자를 하는데 그게 그냥 좋아서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라 물려가지고 가치 투자를 하는 거죠. 말이 가치 투자지 물려서 쳐물려가지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주식 하시는 분들이 그 남이 좋다고 사가지고 그냥 물려가지고 하다가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비일비재합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셀트리온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어떤 종목이냐면, 좋다고 해서 그 옛날 잘 나갈 때 비싼 가격에 이제 금융 사는 사람들이 떨어지니까 이제 팔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려올 때도 그다가 이제 뭐 파니까 올라가고. LG화학도 지금 많이 올랐는데, LG화학이 오늘 60만 원이 넘었습니다. LG화학이 지금 8% 올라가고 7% 올라갔는데, LG화학도 어떻게 보면 그 2010년도에 거의 55만 원을 찍고 계속 하락하다가 올해 들어서 지금 올라갑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물려줄 돈이 없는데 이제 앞으로 시간이 남았지 않습니까?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물려줘야 된다는 거죠. 아직도 제가 살량이 더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물려줘야 되는데, 혹시 가능성을 열어두고 물려주는데, 자꾸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저희 세대가 부모님이 공부하면 성공한다고 해서 공부를 엄청 시킨 세대예요. 저희 세대가. 그래서 뭐 유학도 보내고 이러는데, 갔다 와서 다 실패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1년 유학을 보내면, 뭐 뉴질랜드 유학 보내고 미국에 유학을 보내면 1년에 8천만 원에서 1억이 들어요. 1억이 들어. 근데 만약에 한 4년만 가르쳐도 뭐 4억이 들고, 5년만 가르쳐도 5억이 드는데, 갔다 와서 뭐 하냐 이거예요. 영어 잘하면 뭐 하냐 이거예요. 갔다 와가지고 백수인데, 갔다 와서 그냥 학원 강사나 이제 겨우 그냥 하고 있고, 뭐 잘된 케이스가 뭐 있으면 영어로 좀 해가지고 잘된 케이스가 있어. 그래봐야 강사하고 선생님인데 너무 많다라는 거죠. 널리고 널렸다는 거예요.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이라든가 뉴질랜드, 뭐 캐나다 유학 갔다 온 사람이 널리고 널렸어요. 널리고 널려가지고 뭐 이력서 내봐야 이제 더 이상 학원에서 뽑지도 않을 정도로 석박사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박사가 엄청나게 깔려 있는데, 나이 먹어서 나와서 할 게 뭐 있냐 이거예요 자체가. 그래서 뉴스에서 보시면 그런 사람들 뭐 청소부 한다고 하고 다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공부를 투자를 많이 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혜택을 보지 못했다. 차라리 그 돈 가지고 5억을 드릴 바에는 5억, 6억을 드릴 바에는 그거를 가지고 주식을 사주면 낫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 5억 주고 주식을 샀으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녀한테 만약에 5억을 이걸 교육에 투자하느냐 주식을 사주냐, 그러면 저는 후자를 선택한다는 거죠. 주식을 사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주식을 사주는 건데, 이 주식을 어떠한 기준으로 사주냐면 절대 안 망하는 회사를 골라서 줘야 된다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고 비싸고 다 필요 없고, 얘한테 가는데 안 망하게끔, 얘가 성인이 됐는데 성인이 돼서 안 망하게끔. 지금 둘째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앞으로 6년 뒤면 성인이 되는데, 그 미션이 뭐예요? 6년 동안 회사가 안 망할 것만 고르면 된다는 거죠. 물론 올라오고 내려간 건 뭐 알턱이 없죠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안 망하는 게 사냐 자체가.
지금 LG화학도 지금 오늘 61만 8천원 지금 8% 올라가지고 지금 신고가 돌파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LG화학이 계속 간다는 소리죠, 자체가. 계속 간다는 얘기죠. 이제는 기나긴 그런 하락에서 횡보 하락 그 박스권에서 돌파하고 올해 들어서 그 30만원에서 바로 60만원까지 올라가는 대기록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가. 그러면 지금 이 LG화학이 62만 지금 5천원에서 지금 9% 10% 오르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갈 것이냐? 100만원 넘어간다는 거죠. 100만원, 120만원 간다는 얘기예요. LG화학이라는 종목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개잡주를 사면 이런 수익을 못 보고 이런 좋은 종목을 사가지고 가는데, 이걸 지금 LG화학이 지금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 세상이 바뀐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지금 전기차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차들은 다 전기차로 간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LG화학 배터리가 두각을 나타내겠죠, 자체가. 그러니까 앞으로 그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모든 차들은 다 전기차로 바뀝니다.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차나 지금 뭐 이제 그 싹 다 이제 바꿀 그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LG화학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11% 올라가지고 67,000 올랐습니다. 지금 뭐랄까 하도 과열돼가지고 지금 VI가 발동됐습니다. 뭐 지금 LG화학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신고가 경신하고 뭐 하여튼 LG 그룹이 진짜 안 좋았는데 LG화학이 지금 돌파하면서 이제 또 현대차하고 지금 LG전자하고 손을 잡고 달리는 차 안에 이제 가전제품을 달겠다. 아이디어를 써가지고 그래서 명차를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들이 손을 잡고 어떻게 하면 이 차를 박스카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안에다가 달리는 집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달리는 집. 디자인도 이제 어떻게 되냐면 차박이 편하게끔 만들고 차박용 전기차가 나오고 차박용 캠핑용 전기차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만들겠어요, 차를? 아예 그냥 전기차니까 캠핑카 만들어도 어떻게 만들겠어요? 이제 포토에다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밑바닥에 전기차 배터리 깔아가지고 그냥 바로 크게 박스 컨테이너처럼 올려가지고 캠핑카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캠핑카를 또 그렇게 만들면 또 난리 나겠죠, 자체가.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하도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실적이 LG화학이 지금 2분기 깜짝 실적으로 해가지고 52주 신고가를 했습니다,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 LG화학을 이제 관심 두고 이제 조금씩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자체가. 진짜 대단합니다. 사상 첫 60만 돌파하고 지금 이거는 사상 최고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다 이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 중이다. 그래서 LG화학에 관심 둬야 된다. 이제 가면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LG화학은 아마도 100만 원을 넘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정도 기세로는 뭐 금방 가죠. 그다음에 오늘은 엑서스바이오가 상한가를 갔네. 기아차가 눌림 뭐 있는데 항상 그리고 지금 뭐 제약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신일제약은 마이너스 6% 나가지고 계속 지금 하락을 그 어떻게든지 그 이제는 필수예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뭐 일단은 부자 되는 거는 뭐 일단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일단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냐면 그 예를 들어서 요즘에 핫한 사람이 있잖아요. 신사임당이라고 나와서 킵고잉 써가지고 이제 부자가 돼서 한 달에 뭐 1억씩 버는 사람이 1억 8천씩 번다. 그러면서 이제 방송에 화제가 되면서 나왔는데 그 사람의 그 부의 성공하는 비결은 뭐냐면 다 똑같습니다. 공식이 일단은 자기 사업을 해야 돼. 자기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 돈을 버는 돈 가지고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뭐 유튜브 같은 걸 하면서 사람을 끌어모으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돼?
인기가 많으면 책을 써야 되는 거야. 책. 그러면 이게 뭐냐면 내가 쉬고 있어도 유튜버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 책에선 책이 팔려서 인세가 나오고 있고 자체가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사업에서 돈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그 다음에 그 바탕을 해서 부동산을 하고 그 다음에 주식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이제 주식까지 이제 온 거죠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분들이 주식이 오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안 망합니다 주식이. 왜 안 망하냐면 돈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시드머니가 이제 황금알을 낳는 오이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자산 배분을 하면 돼요. 배분하면 되는데 그 부자가 왜 돈을 벌 수밖에 없냐면 남들이 모르는 주식을 사서 대박을 나겠다는 게 아니라 안 망할 걸 우선으로 산다는 거죠. 안 망할 걸.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가 진짜 뭐 대한민국 대표한 주식을 위주로 산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표를.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뭐 헬조선이다 안 좋다고 하는데 이제 하나씩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컨텐츠가 이제 뭐가 될 것이냐면 돈 2천만 원 있으면 어떤 주식을 사다 담을 것인가를 연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한테 2천만 원의 주식을 물려줘야 되겠다. 뭐 물려준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거의 뭐 자녀한테 주식을 뭐 학원 보내고 뭐 대학교 보낼 돈은 있어도 주식 사줄 돈은 없는 게 그 마인드라는 거죠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학원을 들 보내고 대학교도 안 보내고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그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충분하게 창업 자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주식을 골고루 사줘서 그 선물을 주는 거죠. 그래서 뭐 받은 세뱃돈이든 용돈이든 무슨 자금이 있다면 여윳돈이 있으면 그 자녀들한테 주고 이 자녀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런 안목을 키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이 든 자식이 나이가 30을 먹었든 40을 먹었든 부모들한테 손을 벌려요. 근데 유태인 자녀들은 손을 안 벌린대요. 왜 손을 안 벌리냐? 이미 부자가 됐기 때문에 손을 안 벌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태인 부모들은 벌써 일찌감치 그런 걸 성인식 할 때 그런 5천만 원, 6천만 원을 모아서 주식 사주니까 이미 걔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는 대학교 졸업했을 때는 대학교가 아닌 게 아니라 대학교 졸업했을 때는 정도 30살 나이 때 됐을 때는 벌써 그 돈이 불고 불어서 창업 자금이 된다는 거죠. 창업 자금이 돼가지고 먹고 살만 하다는 거죠 자체. 그러니까 더 이상 돈이 들어갈 데가 없는데 그런 유태인들 자체가. 근데 우리나라는 대학 보내줘야 돼, 결혼시켜줘야 돼, 애기 봐줘야 돼, 아주 지랄을 하고 앉아있는 거죠 자체가. 어떻게 보면 냉철한 얘기지만 지금 시점에서 결혼한다, 애들이 결혼한다. 아니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뭐 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집값도 비싼데. 그럼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 천천장이 날라오면 걔가 부모가 훌륭해서 그 결혼하는 거지 걔 능력이 뛰어나서 극히 소수죠. 부모의 도움으로 결혼하고 있는 거죠. 부모의 도움으로 차 끌고 다니고 부모의 도움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현실적인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나이에 20대 결혼한다가 날라오면 아 부모님들이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체가. 그러니까 일찌감치 그런 경제적 자유를 벗어나려면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체가. 그래서 그 아까도 했지만 그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결론이 뭐냐, 돈을 어떻게 버는 것이냐. 성경에도 나옵니다. 어떻게 버는 거냐면 다른 민족을 데려다 놓고 가르쳐라. 이게 최종 목적이다 이거죠. 최종 목적이 꼴이다 이거죠. 제가 지금 유튜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게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새로운 그런 밈. 어떤 사람이 주장했던 마인드. 자녀의 사교육비 쓰지 마라. 뭐 괜히 유학 보내지 마라. 쓸데없이. 물론 공부 제일 잘하고 능력 있으면 보낼 수 있는 거지만 어중간하고 되지도 않는 애를 데리고 학원 가해를 시키고 유학을 보낸다는 거는 쓸데없다는 거죠. 걔네들이 가서 커서 나중에 잘 되냐 안 된다라는 거죠. 통계로 다 나와 있다라는 거죠 자체가. 그러면
차라리 뭐를 하냐, 사업을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그 뭐가 있냐면, 암만 대학을 서울대학교, 연세대, 고려대 좋은 대학을 나오면 뭐하냐, 그 사람들은 다 월급쟁이 되지 않습니까? 창업한 사람은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 창업을 하고, 그 밑으로는 전부 다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연고대 이런 애들이 밑에서 일을 한다는 거죠. 창업자는 대학을 안 나왔고 열심히 그 공부했던 사람들 그 밑에서 일을 하는 거죠. 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창업을 못해요. 왜? 창업을 못할까요? 창업을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새롭게 도전을 못합니다. 새롭게 도전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도전을 하고 그 다음에 끈기 있게 버틸려면 약간의 이제 그런 헝그리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게 주식시장에도 살아남는 게 관건이지 돈을 얼마 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남는다 보면 분명히 기회하고 운이 옵니다. 그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간으로는 돈을 벌지 못해요. 그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안 망할 회사를 우량주 사러 들어왔는데 우량주가 확 떨어져요. 계속 떨어지고 한 길게 장기간 주식이 횡보를 하는 거죠. LG화학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올랐던 LG화학이 지금 2010년대에 올랐던 LG화학이 무려 10년 동안 횡보 하락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올라서 다 만회가 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뭐예요? 안 올랐다라는 거죠. 10년 동안 안 올랐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거 어떻게 하냐면, 이런 주식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적립식으로 붙는 거죠. 그리고 10년 지난 후에 이렇게 행복한 시절이 오는 거죠. 물론 2010년도에 2020년도에 LG화학을 사가 돈 번 사람들은 그건 팔자가 좋은 사람들이고, 그건 그 셋복이 좋은 사람들이고, 만약에 팔자가 안 좋다 그러면 내가 운을 끌어당기는 건데, 운을 끌어당기는 건 아니죠. 운이라는 거는 항상 흘러다니는 건데, 이제 어떻게 보냐면 부동산이 좋을 때가 있고, 주식이 좋을 때가 있고, 뭐 금이 좋을 때가 있고, 뭐 이렇게 사업이 좋을 때가 있고, 뭐 이렇게 그런 운이 있어요. 근데 하나만 꾸준히 하면 내 운이 떨어졌다가 다시 언젠간 나한테 다시 운이 와요. 이게 10년 걸쳐서 10년 걸쳐. 내가 그때 들어갔을 때는 고점이었지만 다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는 10년마다 한 번씩 옵니다. 10년마다.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이 운이 올 때까지를 기다려야 됩니다. 강태공처럼 세월을 낚아야 되죠. 세월을 어떻게 낚아야 됩니까? 공부하면서, 꾸준히 일을 하면서, 적립식 투자를 하면서 하다 보면 이제 내공이 쌓이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돈을 잃지만 뭘 얻게 되냐면 어마어마한 그런 지식을 얻게 돼요. 왜냐면 돈에 관련돼 있다 보니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공부 저런 공부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주식을 안 하면 삶의 낙이 없어요. 삶의 낙이 없으니까 어떤 식이 되냐면, 내가 뭐 사업에서 돈을 벌었어요. 사업에서 돈을 벌면 이제 그런 부류가 어떤 부류냐, 뭐 유튜브에 나오는 건데, 뭐 비하하는 게 아니지만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많아요. 뭐 사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저께 어떤 유튜버가 나왔는데 그 중고차를 했었대요. 중고차를 했는데, 중고차에서 뭐 상사를 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잘 나갈 때 돈 잘 버니까 뭐 막 주렁주렁 하면서 맨날 모이면 훌라하고 뭐 바둑이를 하고, 맨날 장어집에서 올라가면 뭐 노름한대요. 그러면 돈 벌면 전부 다 노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노름을 하면서 나중에는 강원랜드까지 가서 자기가 힘들게 일궜던 사업을 다 망했다라는 겁니다. 노름이 망한다는데, 근데 노름을 끊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더 큰 노름을 하면 되는데, 바로 더 큰 노름이 주식이에요. 더 큰 노름이 주식이라는 거죠, 자체가. 근데 일반적인 노름을 하면 공부를 안 해요. 자체가 뭐 훌라를 하면서 무슨 공부를 합니까? 훌라를 하면서 훌라에 대한 공부가. 근데 주식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주식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달러라든가 이제 경제 동향을 보게 되는 거죠. 앞으로의 전망성이라든가, 앞으로 제약 산업이라든가, 앞으로 뭐 전기차 산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면서 이제 알게 모르게 잡지식이 늘어난다. 잡지식이 늘어나서 이제 돈은 뭐 마이너스 될지언정, 돈은 마이너스가 될지언정 지식은 막 늘어나고, 어떻게
돌아가는 그런 안목이 커진다라는 거죠. 더 심도 있게 공부하면 득도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군상을 보게 되는 거죠. 인간의 그 어떻게 보니까 그 이런 게시판 같은 거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이 아주 드러나 있다는 거죠. 뭐가 드러났냐면 돈을 위해서는 영혼을 판다. 그래서 아주 그냥 이게 왜 이미지가 안 좋냐? 돈을 위해서는 영혼을 다 팔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소설 있지 않습니까? 악마에게 영혼을 판다. 예. 돈을 위해서. 왜냐면 너무 돈이 간절하면 사기를 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그 주식시장에서는 사기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끝은 뭐야? 전문가가 된다. 양복 입고 사기치는 전문가가 되는데 하도 이제 나이 먹고 사기치면 얼굴에 써 있어요. 관상에 사기꾼 써 있단 말이에요. 관상에 사기꾼 써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 공고를 내가지고 젊은 애를 뽑아가지고 30대 인물 좋은 애를 뽑아가지고 걔를 이제 딱 올려놓고 유튜브 같은 거 찍는 거죠. 찍어놓고 종목을 알려주면서 무슨 부자 연구소를 하는 거죠. 하면서 밑에 카톡 상담 뭐 써 뜨잖아요. 그 전부 다 뭐예요? 예, 그게 이제 대부분의 사기꾼의 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들어가시면 재산을 다 웬만하면 다 꼬라박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분석하고 살 게 없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식이 되냐면 돈이 2천만 원 있다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냐면 안 망할 기업을 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도 사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대형주를 좀 사고, 중형주를 좀 사고, 그다음에 소형주를 조금 사고 이렇게 나누는 거죠. 섹터도 나누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카카오, NC, 네이버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삼성바이오까지는 보면 약간 그 미국의 마가 같은 느낌이 들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뭐 알파벳 같은 거 그런 느낌이 드니까 비싸게 움직이는 거죠, 자체가. 아니면 저도 지금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있냐면 저도 이제 앞으로 이제 자녀 주식이 저도 이제 사놓은 게 있는데 더 추가적으로 다 사줄 건데 이제 알만한 기업들 예를 들어서 테슬라 사주고, 넷플릭스도 한번 사주고, 그다음에 뭐 제약주는 뭐 존슨도 사주고, 그다음에 고기도 먹어야 되니까 타이슨 푸드도 사주고, 아니면 뭐 옷도 나이키도 사주고 주식을요. 그다음에 언더아머 많이 떨어졌네요. 6% 9.4달러입니다. 언더아머도 사주고, 월트 디즈니도 사주고, 그냥 카니발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카니발도, 애플도 사주고, 아마존도 사주고,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사주고, 뭐 델타 에어라인도 있고요. 뭐 하여튼 항공 주식도 사주고, 스타벅스도 사주고, 뭐 AMD도 사주고, 코카콜라도 사주고, 페이스북도 사주고, 그다음에 뭐 베스킨라빈스, 뭐 스타벅스, 뭐 하여튼 그다음에 뭐 LG, 삼성, 그다음에 뭐 관련된 거 다 사주는 거예요. 나눠서 모르니까. 그래서 뭐 하다 보면 그런 쇼핑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가지고 지금은 어떻게든 노력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지금 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한 주일 되시고요. 이제 행복한 한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부코였습니다. 네.